소주 한 병에 6,000원. 저 같아도 술집에서 안 먹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에서 넷플릭스 보며 술 마신대요. 망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일합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네요. 다리가 매일 퉁퉁 부은 상태로 집에 들어옵니다. 저 때문입니다. 술장사는 안 망한다는 주변 지인들이 그 말 믿었습니다. 30년 허리 굽히며 모았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호프집 차렸습니다. 2년 만에 다 날렸습니다. 2억이 넘습니다. 제 경쟁 상대가 옆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집 소파랑 배달앱이었습니다. 지금 남은 건 빚 3,500만 원. 통장 잔고 40만 원. 손자 생일에 10,000원 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애가 고맙다고 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30년 일한 대가입니다. 이게 평생 모은 돈의 결말입니다. 아내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30년 고생시켜 놓고 이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종수입니다. 올해 62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영업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신입 때는 거래처 뛰어다니느라 하루에 10,000보씩 걸었습니다. 구두가 3달을 못 버텼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났습니다.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 신입이 뭘 압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복사하고, 서류 정리하고, 선배들 커피 타고, 거래처 심부름 다니고, 그때는 술이 일이었습니다. 거래처 접대, 팀 회식, 부서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환영회, 송별회, 일주일에 3-4번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 내내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종수야, 오늘 한잔하자. 다들 모여.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다음 날 눈치가 보였습니다. 승진에도 불리했습니다. 저 새끼는 조직 생활을 모른다. 팀워크가 없다. 그런 소리 들으면 끝이었습니다. 회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업무의 연장이었습니다. 평가의 일부였습니다. 1차 고깃집, 삼겹살에 소주 몇 병 까고, 2차 호프집, 맥주 마시면서 분위기 풀고, 부장님 무용담 들어주고, 과장님 자랑 맞장구 치고, 3차 노래방, 트로트 한 곡씩 뽑고, 부장님이 부르면 박수치고, 분위기 띄워주고, 그게 코스였습니다.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게 30년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입이 풀렸습니다. 평소에 못하던 얘기도 했습니다.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후배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종수 형이랑 술 마시면 편해요. 형은 잔소리 안 하잖아요. 형이 쏘는 날이 제일 좋아요. 형은 술자리에서 갑질 안 하잖아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저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대리가 됐습니다. 과장이 됐습니다. 차장이 됐습니다. 부장이 됐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경기도 외곽 아파트 30평 대출 받아서 샀습니다. 아들도 대학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이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맞벌이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해야 했으니까요.
저 혼자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버스 한 번 더 타면 회사였습니다. 편도 1시간 40분, 왕복 3시간 20분, 저녁 8시에 퇴근하면 빠른 거였습니다. 회식 있으면 11시, 12시, 막차 놓치면 택시 타고 30년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겨울에는 새벽 어둠 속에 나갔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귀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름에는 땀에 젖어서 출근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겨드랑이가 축축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졸다가 역을 지나친 적도 많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속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출근했습니다. 아프면 어떡합니까? 쉬면 월급이 안 나옵니다. 월급이 안 나오면 대출 이자를 못 냅니다. 가족이 굶습니다. 30년.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임원 직전까지 갔습니다. 부장 중에서도 고참이었습니다. 다음 인사 때 상무 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8회 희망퇴직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임원 승진은 물 건너갔습니다. 어느 날 인사팀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아시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님도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희망퇴직하시면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해서 1억 5천 정도 나옵니다. 괜찮은 조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 이름은 희망이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습니다. 거절하면 한직으로 밀려날 게 뻔했습니다. 창고 관리나 지방 발령. 버티라는 거였습니다. 치욕을 견디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3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장 보러 가고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드디어 쉬는구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평생 못 본 드라마도 보고 못 읽은 책도 읽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심했습니다. 할 게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놀아도 되나? 3달이 지났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이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국민연금은 65세부터인데 7년을 어떻게 버티지? 가만히 있으면 돈만 나가는데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술집이었습니다. 나는 술을 좋아한다. 술자리 분위기를 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다. 30년 동안 술자리에서 살았잖아. 그 경험이 있으면 장사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배들한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술장사는 안 망한다.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겠냐? 경기가 나빠도 술은 마신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마신다. IMF 때도 술집은 됐다. 코로나 때도 버틴 데는 버텼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호프집 해볼까 해. 아내가 밥 먹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 내가 30년 동안 술자리에서 살았잖아. 술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분위기 띄우는 것도 잘하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주변에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퇴직금 날리면 어떡해. 그냥 조용히 알바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기도 있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했는데, 부장까지 했는데, 알바나 하라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남들 앞에서 창피하게? 술장사는 안 망한다. 내가 하면 다르다. 내가 술을 얼마나 아는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결심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일단 상권 분석부터 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창업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창업 성공 비결, 상권 분석하는 법, 호프집 창업 현실, 영상을 수십 개 봤습니다. 글을 수백 개 읽었습니다. 강남이 좋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직장인들이 많다. 회식 수요가 있다. 유동 인구가 많다. 돈이 도는 동네다. 임대료는 비싸지만 매출도 높다. 강남 상권을 돌아다녔습니다. 역삼동, 설릉, 강남역 근처, 삼성동, 테헤란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녁만 되면 거리가 북적거렸습니다. 술집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맥주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거리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안 될 리가 없다. 저기 저 술집들 봐라. 다 장사가 되니까 저렇게 북적이는 거 아니냐.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호프집 할 건데요. 괜찮은 자리 있어요? 부동산 사장이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경험 많아 보였습니다. 어떤 자리 찾으세요? 평수는요? 예산은요? 50평에서 60평 정도요. 역 근처면 좋겠어요. 직장인 많은 데로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괜찮은 자리 나왔어요. 역삼역 도보 5분 거리인데 직장인 많고 유동인구 좋아요. 60평짜리 지하 1층입니다. 전에 호프집 하던 자리라 시설도 어느 정도 있고요. 보증금이 얼마예요? 보증금 3천에 월세 800이에요. 800이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웃었습니다. 강남이 다 그래요. 그래도 여긴 싼 편이에요. 옆 건물은 1,000만 원 넘게 받아요. 여기 안 하시면 금방 나갈 겁니다. 요즘 좋은 자리 나오면 바로바로 계약돼요. 월세 800만 원. 한 달에 800. 1년이면 9,600. 거의 1억 가까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턱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강남이니까. 강남은 원래 비싸다.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매출이 나오면 감당할 수 있겠지. 술장사는 마진이 좋다고 했으니까 5천만 원만 팔면 충분히 남겠지. 가게를 보러 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낡은 간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60평, 테이블 15개는 놓겠네. 좌석 60석, 주방도 널찍하고 화장실도 2개 있고 천장에 환기시설이 있었습니다. 바닥은 타일이었습니다. 벽은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었지만 인테리어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기다. 여기서 하자. 느낌이 좋다. 아내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어때? 아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지하잖아. 환기는 잘 돼? 여름에 덥지 않아? 겨울에 춥지 않아? 그런 건 시설로 해결하면 돼.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 되지. 난방도 잘하면 되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세가 800이라며 매달 800씩 어떻게 내? 장사만 되면 800은 껌이야. 강남이잖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아내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인테리어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3군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업체, 사장님, 60평이면 평당 90만 원 정도 잡으셔야 해요. 5,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업체, 평당 85만 원이요. 5,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업체, 저희는 평당 75만 원에 해드릴 수 있어요. 4,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업체로 결정했습니다. 제일 쌌습니다. 사장님, 어떤 컨셉으로 하실 거예요? 모던하게 해주세요. 우드톤으로. 조명은 간접 조명으로. 분위기 있게요.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벽을 새로 칠했습니다. 천장을 고쳤습니다. 조명을 달았습니다. 테이블을 들여놨습니다.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공사 기간 1달. 매일 가서 확인했습니다. 잘 되고 있나? 문제는 없나? 주방 설비도 사야 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 4대, 240만 원. 제빙기, 120만 원. 튀김기, 80만 원. 가스레인지, 60만 원. 식기세척기, 150만 원. 그릇, 컵, 수저, 300만 원. 기타 주방용품, 200만 원. 이것저것 사다 보니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간판도 달아야 했습니다. LED 간판, 300만 원. 전단지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홍보물도 필요했습니다. 현수막도 걸어야 했습니다. 200만 원. 초도 물량도 들여와야 했습니다. 소주, 맥주, 양주, 음료수, 안주 재료, 소모품, 500만 원. 인허가 비용, 보험, 이것저것, 500만 원. 창업 비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4,500만 원. 주방 설비 1,500만 원. 간판 및 홍보 500만 원. 초도 물량 500만 원. 기타 비용 500만 원.
총 1억 500만 원. 퇴직금 1억 5천에서 1억 5백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4,500만 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려면 운영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직원 월급, 재료비, 공과금, 비상금, 최소 석 달은 버틸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월 고정비가 2,500이라고 치면 3개월이면 7,500, 4,500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떡하지?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4천만 원, 금리 연 7%, 월 이자만 23만 원. 부담스러웠습니다. 찜찜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야 하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운영 자금이 없으면 시작도 못합니다. 장사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우드톤 인테리어, 간접 조명, 테이블 15개, 좌석 60석, 주방도 반짝반짝했습니다. 새 냉장고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호프앤치킨, 제 가게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가게였습니다. 내 사업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월급쟁이 생활. 남의 밑에서 고개 숙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장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때? 아내가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예쁘긴 한데 월세가 800이라며 대출까지 받았다며 이거 감당할 수 있어? 걱정 마. 강남이잖아. 매출 나오면 금방 갚아. 술장사는 마진이 좋대. 5천만 원만 팔면 남는다니까. 아내는 대답 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2022년 5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역삼역 출구에서 주변 오피스텔에 직장인들 많은 골목에 하루에 1,000장씩 돌렸습니다. 손이 까맣게 됐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지인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형, 내가 호프집 차렸어. 역삼역 근처야. 오픈 때 놀러와. 회사 후배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야, 내가 가게 오픈했어. 축하 한잔하러 와. 내가 쏠게. 다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오픈 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박 나라고 했습니다.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 사업이 시작된다. 30년 월급쟁이 생활을 끝내고 사장이 됐다. 내 가게에서 내 장사를 한다.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설레서, 긴장돼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오후 2시에 가게로 갔습니다. 오픈은 5시였지만 일찍 가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재료 정리했습니다. 닭 손질하고, 감자 썰고, 양파 까고, 테이블 닦았습니다. 15개 테이블, 하나하나 물걸레로 닦았습니다. 컵 세팅했습니다. 맥주잔, 소주잔, 물컵, 반짝반짝 닦아서 세팅했습니다. 화장실 점검했습니다. 휴지 채우고, 비누 채우고, 거울 닦고, 직원들이 왔습니다. 2명 고용했습니다. 홀 서빙 1명, 주방 보조 1명, 2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알바 경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면 돼. 네, 사장님. 아내도 왔습니다. 주방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불을 켰습니다. 호프앤치킨 빨간 글씨가 빛났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손님이 올까? 장사가 될까? 첫날부터 망하면 어떡하지? 5시 반. 손님이 없었습니다. 문 앞만 쳐다봤습니다. 6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오픈 첫날인데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망조가 드는 건 아닐까? 6시 반.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장인 2명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 푼 남자 둘.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들른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네. 편한데 앉으세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생맥주 2잔이요. 안주는 뭐가 맛있어요? 치킨이 맛있습니다. 오늘 오픈 기념으로 할인해 드려요. 10% 할인입니다. 그럼 치킨 하나요? 양념으로. 네. 잠시만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첫 주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맥주를 따랐습니다. 거품이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하네요. 오늘 오픈이에요? 네. 첫날입니다. 축하해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첫 손님인데, 잘 되라고 해주니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치킨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야. 치킨 맛있게 튀겨. 알았어. 7시가 넘어가자 손님이 더 들어왔습니다. 2명, 4명, 3명. 오픈 기념 할인 행사 효과였습니다. 전단지 효과도 있었습니다. 생맥주 1,000원 할인, 안주 10% 할인. 지인들도 왔습니다. 야, 종수야. 축하한다. 잘 되겠다. 가게 좋네. 회사 선배가 왔습니다. 회사 후배들이 왔습니다. 부장님, 가게 진짜 좋네요. 분위기 있어요. 대박 나세요. 고맙다. 많이 마셔라. 오늘은 내가 쏜다. 테이블 절반 이상이 찼습니다. 가게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시가 넘어가자 회식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12명짜리 단체였습니다.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다들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단체석 있어요? 네. 저쪽으로 앉으세요. 테이블 붙여 드릴게요. 테이블 3개를 붙였습니다. 12명이 앉았습니다. 소주 10병이랑 맥주 10잔이요. 안주는 치킨이랑 모둠 튀김이랑 골뱅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방이 바빠졌습니다. 튀김기가 돌아갔습니다. 치킨이 튀겨졌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홀도 정신없었습니다. 주문 받고, 술 나르고, 안주 나르고, 빈병 치우고, 저도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서빙도 도왔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님이 많으니까, 장사가 되니까. 밤 11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계산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12시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 닦고, 바닥 쓸고, 주방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아내가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힘들어. 다리가 안 움직여. 수고했어. 첫날이라 그래. 적응되면 괜찮아질 거야.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봤습니다. 현금 매출을 더했습니다. 첫날 매출 180만 원. 아내가 물었습니다. 많이 번 거야? 첫날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한 달에 5천만 원은 하겠는데? 저는 흥분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180, 한 달이면 5,400, 고정비가 2,500이니까 남는 게 2,900, 2,900. 직장 다닐 때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5천만 원이면 고정비 빼고도 남는다. 이러면 1년 안에 대출 다 갚겠는데? 술장사 진짜 되는구나. 그날 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샤워하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손님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첫 주 매출이 8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요일은 좀 적었습니다.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평일은 괜찮았습니다. 평균 150만 원씩 나왔습니다. 한 달이면 3,500에서 4,000.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5천은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괜찮아. 첫 달이니까. 가게가 알려지면 손님이 늘겠지. 단골이 생기면 매출이 오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달 매출이 나왔습니다. 3,800만 원. 고정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월세 800만 원, 인건비 500만 원, 재료비 1,100만 원, 전기세 90만 원, 가스비 50만 원, 카드 수수료 110만 원, 대출 이자 23만 원, 기타 잡비 120만 원, 총 고정비 2,900만 원, 매출 3,800에서 고정비 2,900을 빼면 900만 원, 900만 원. 직장 다닐 때 월급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한 시간을 생각하면 하루 14시간, 오후 3시 출근해서 새벽 2시 퇴근, 일주일에 하루 쉬었습니다. 한 달에 40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22,500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래도 첫 달이니까 자리 잡으면 나아지겠지. 매출이 오르면 더 남겠지. 두 번째 달 매출이 4,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오, 오르고 있네. 좋은 신호다. 세 번째 달 4,500만 원. 네 번째 달 4,800만 원. 다섯 번째 달 5천만 원 가까이 찍었습니다. 됐다. 5천 찍었다. 이 정도면 장사가 되는 거다.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흥이 났습니다. 직원을 한 명 더 뽑았습니다. 홀이 바쁘니까 손이 필요했습니다. 인건비가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매출이 오르니까 지인들이 물었습니다. 형, 장사 잘 돼? 응, 괜찮아. 한 달에 5천 정도 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사장님 좋겠다. 자기 사업이 최고지. 나도 퇴직하면 가게나 해볼까? 저도 우쭐했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술장사는 안 망한다더니 진짜였어. 내가 해도 되는구나.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매출도 오르고 자신감도 붙고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2023년이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매출이 더 오를 줄 알았습니다. 연말에 좀 빠졌지만 새해에는 회복되겠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월 매출이 4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말에 다들 돈 많이 써서 그런가? 1월은 원래 비수기라고 했으니까 2월에는 오르겠지. 2월 3,700만 원 더 떨어졌습니다. 3월 3,300만 원, 4월 3천만 원, 5월 2,800만 원 계속 떨어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지? 왜 이러지? 무슨 일이야?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테이블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7시면 절반 이상 찼는데 지금은 8시가 넘어야 손님이 슬슬 들어왔습니다. 9시가 돼도 절반이 빈 날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15개 중에 5개 채우면 다행이었습니다. 10개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테이블을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식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저녁이면 단체 손님이 꼭 들어왔습니다. 직장인 10명, 15명 오는 팀도 있었습니다. 소주 10병, 20병씩 시켰습니다. 2차, 3차 가기 전에 여기서 몸 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팀만 와도 매출이 50만 원, 60만 원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서 회식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전 같으면 푹적거릴 시간, 가게가 조용했습니다. 가끔 들어와도 서너 명이 전부였습니다. 소주도 한두 병만 시켰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사장님, 계산이요? 벌써요? 더 안 드시고요? 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예전에는 2~3시간씩 앉아서 마셨습니다. 2차 가자, 3차 가자 그랬습니다. 지금은 딱 1시간. 술 한두 병 마시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다. 왜 회식을 안 하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회식 손님이 왜 이렇게 없어? 직원이 말했습니다. 20대 중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회사들이 회식을 잘 안 해요. 왜? 주 52시간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저녁에 회식하면 근무 시간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젊은 애들이 회식 싫어하거든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고 싶어 하고요. 집에 가고 싶어 해? 네. 저도 그래요. 솔직히 회식 별로 안 좋아해요. 피곤하기도 하고 술값도 부담되고. 술값? 네. 요즘 소주 한 병에 얼마예요? 6,000원이요. 편의점에서 사면 1,800원인데 3배가 넘잖아요. 부담스럽죠. 소주값?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주 원가가 올랐습니다. 2022년에 주정 가격이 8%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인상이었습니다. 병값도 올랐습니다. 뚜껑값도 올랐습니다. 물류비도 올랐습니다. 도매가가 올랐습니다. 제가 사오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판매가를 올렸습니다. 처음에 소주 한 병 4,000원 받았습니다. 2023년 초에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마진이 안 남아서 5,500원으로 올렸습니다. 나중에는 6,000원까지 올렸습니다. 소주 한 병 6,000원. 그랬더니 손님들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소주가 왜 이렇게 비싸요? 손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원가가 다 올라서.
밖에서 사면 2,000원도 안 하는데 3배가 넘네. 손님 말이 맞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1,800원입니다. 저는 6,000원 받았습니다. 3배가 넘었습니다. 제가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월세 내고 인건비 내고 전기세 내고 그 비용을 다 감안하면 6,000원 받아야 겨우 남았습니다.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냥 비싸다고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주를 안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테이블당 소주 서너 병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한 병 시키고 끝냈습니다. 2명이 와서 소주 한 병 나눠 마시고 가는 거예요. 어떤 손님은 맥주만 시켰습니다. 사장님, 생맥주 2잔이요. 소주는 안 마실게요. 너무 비싸서. 술집에서 소주를 안 마신다고요? 어떤 손님은 안주만 시키고 술은 아예 안 시켰습니다. 사장님, 감자튀김이랑 치즈 스틱만 주세요. 술은 안 마실게요. 술집에 와서 술을 안 마신다고요? 콜라만 시키더군요. 그런 손님이 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손님 2명이 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여자 둘이었습니다. 안주 뭐 드릴까요? 감자튀김이요. 술은요? 아, 저희 술 안 마셔요. 그냥 수다 떨러 왔어요. 콜라 2잔 주세요. 술집에 와서 술을 안 마신다고요? 콜라만 시키고 감자튀김만 시키고 2시간 동안 수다 떨다가 갔습니다. 계산 12,000원. 2시간 동안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12,000원. 예전에는 2명이 와도 5만원, 6만원은 썼습니다. 지금은 만원대. 이래서 매출이 오르겠습니까? 나중에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애들 술 안 마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20대는 술을 잘 안 마셔요. 건강 챙긴다고, 돈 아낀다고, 술 마시면 다음 날 컨디션 안 좋다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더 좋대요. 집에서 넷플릭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밖에서 술 마시면 얼마입니까? 소주 2병에 안주 2개. 2명이 마시면 7, 8만 원 나옵니다. 조금 더 마시면 10만 원 넘어갑니다. 집에서 마시면요. 편의점에서 소주 2병 사면 4,000원. 치킨 배달시키면 2만 원. 합쳐서 24,000원. 3분의 1 가격입니다. 게다가 집이 편합니다. 시끄러운 음악 없고, 담배 냄새 없고, 막차 걱정 없고, 소파에 누워서 마실 수 있고, 넷플릭스 보면서 마실 수 있고, 유튜브 보면서 마실 수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에어컨도 내 맘대로 틀고, 취하면 바로 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술집에 오겠습니까? 굳이 돈 들여서 불편하게 밖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 경쟁 상대가 옆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집 소파와 넷플릭스가 경쟁 상대였습니다. 배달앱이 경쟁 상대였습니다. 편의점이 경쟁 상대였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2022년부터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0.5에서 3.5까지 짧은 기간에 7번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출 이자가 폭등했다는 뜻입니다. 3억짜리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 직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금리 인상 전에는 월 이자 50만 원 냈습니다. 금리 인상 후에는 월 이자 80만 원, 90만 원 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빠져나가는 돈만 30만 원에서 40만 원 늘어난 겁니다.
그럼 어디서 아끼겠습니까? 당연히 술값부터 줄이죠. 밥은 안 먹을 수 없지만 술은 참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손님들이 안 온 겁니다. 와도 안 마신 겁니다. 마셔도 조금만 마신 겁니다. 회식 문화 붕괴, 소주값 폭등, 집콕 문화 확산, 금리 인상,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술집은 그 폭풍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6월 매출이 2,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정비가 2,500만 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한 달 내내 일해서 남는 게 0. 7월 2,200만 원. 적자였습니다. 300만 원 적자. 8월 2천만 원. 적자 500만 원. 매달 적자가 커졌습니다. 구멍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해?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적자가 쌓이잖아. 직원을 줄여야겠어. 한 명 내보내자. 직원 한 명을 내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 알아볼게요. 사장님도 힘내세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인건비가 800에서 400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가 더 일해야 했습니다. 주방도 제가 했습니다. 튀김 튀기고, 안주 만들고, 설거지하고, 재료 정리하고, 홀도 제가 뛰었습니다. 주문 받고, 서빙하고, 빈 그릇 치우고, 테이블 닦고, 아내도 매일 나왔습니다. 주방을 도왔습니다. 홀을 도왔습니다. 둘이서 죽어라 일했습니다. 하루 15시간. 오후 2시에 나와서 새벽 2시에 들어갔습니다. 준비, 영업, 마감, 정리.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월요일이 그나마 손님이 적어서 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도 새벽 1시였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숙이고 일어서고 반복하니까 디스크가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니까 지하라서 계단이 많았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무거운 거 들고 나르니까 맥주 박스, 소주 박스, 쌀 포대, 손목이 저렸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50견인가?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쉴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가게가 안 돌아갔습니다.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9월 매출이 1,800만 원, 적자 700만 원. 10월 1,600만 원, 적자 900만 원. 매달 700, 800, 900씩 까먹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카드론 1,000만 원, 금리 연 15%, 월 이자 12만 5천 원. 빚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대출 4천만 원, 카드론 1,000만 원, 합쳐서 5천만 원. 거기에 밀린 것들이 쌓였습니다. 밀린 카드값, 밀린 공과금, 밀린 재료비.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3시, 4시, 5시.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 800 어떻게 내지?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지? 재료비는 어떻게 막지? 카드값은 어떻게 갚지?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지?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30년 고생시켜 놓고 퇴직하면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더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퇴직금마저 날리게 생겼습니다. 가게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손님이 없었습니다. 문 앞만 쳐다봤습니다. 8시. 한 팀 들어왔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맥주 2잔 시키고 30분 만에 나갔습니다. 계산 16,000원. 9시.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밝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안 오지? 왜 안 마시지? 뭐가 문제지? 핸드폰을 켰습니다. 배달앱을 봤습니다. 치킨 배달 주문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피자 배달, 족발 배달, 보쌈 배달, 곱창 배달, 주문 건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집에서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순위를 봤습니다. 오늘의 인기 콘텐츠. 다들 뭘 보고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안 나오는구나. 집이 더 편하니까. 집이 더 싸니까.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사람들 습관이 바뀐 겁니다.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게 익숙해진 겁니다.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익숙해진 겁니다.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났어도 습관은 안 바뀌었습니다. 3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안 바뀝니다. 2024년이 됐습니다. 1월 매출 1,500만 원, 2월 매출 1,300만 원, 적자가 매달 1,000만 원씩 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몸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2024년 3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게 접자. 더는 못하겠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남은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힘내시라고 했습니다. 위로를 받으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건물주한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가게 접으려고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밀린 월세가 있죠? 네. 석 달치요. 240만 원이요. 원상복구 비용도 있고요. 인테리어 다 철거해야 해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드릴거? 보증금 3천만 원. 밀린 월세 240만 원. 원상복구 비용 450만 원. 기타 공제 110만 원. 돌려받은 돈 2,200만 원. 인테리어는요? 4,500만 원 드렸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철거해야죠. 원상복구가 계약 조건이에요. 빈 가게로 돌려줘야 해요. 4,500만 원짜리 인테리어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철거업체 불러서 다 뜯어냈습니다. 테이블 뜯어내고, 의자 뜯어내고, 조명 뜯어내고, 바닥 뜯어내고, 일주일 만에 텅 빈 공간이 됐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 설비를 팔았습니다. 냉장고, 제빙기, 가스레인지, 튀김기, 식기세척기, 중고상한테 연락했습니다. 이거 얼마에 사가실 수 있어요?
다 합쳐서 282요. 1,500만 원 드렸는데요. 중고는 그래요. 5분의 1도 안 쳐줘요. 그나마 상태 좋으니까 이 가격이에요. 280만 원에 팔았습니다. 테이블이랑 의자도 팔았습니다. 15만 원 받았습니다. 그릇이랑 컵이랑 소모품 버렸습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판도 떼어냈습니다. 호프앤치킨. 그 빨간 글씨가 내려왔습니다. 제 꿈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가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텅 빈 가게에 마지막으로 서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벽만 남았습니다. 형광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곳,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건물주한테 돌려줬습니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계산기를 켰습니다. 총 투자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4,500만 원, 주방 설비 1,500만 원, 간판 및 홍보 500만 원, 초도 물량 500만 원, 기타 비용 500만 원, 소개 1억 500만 원, 운영 적자 누계 3,500만 원, 추가 대출 이자 250만 원, 총 1억 4,250만 원. 회수한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보증금 반환 2,200만 원, 설비 매각 280만 원, 기타 15만 원, 총 2,495만 원, 손실액 1억 2천만 원. 30년 모은 돈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남은 빚이 있었습니다. 처음 대출 4천만 원, 카드론 1,000만 원, 밀린 카드값 600만 원, 기타 빚 400만 원, 총 6천만 원, 보증금 반환 2,200만 원으로 일부 갚았습니다. 남은 빚 3,500만 원. 정리하면 퇴직금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년 장사하고 손실 1억 2천만 원, 남은 빚 3,500만 원, 통장 잔고 40만 원. 이게 결과였습니다. 이게 2년의 결과였습니다. 대안과 비교해 봤습니다. 만약 창업을 안 했다면, 만약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 퇴직금을 예금에 넣었다면 1억 5천만 원, 연 4%, 2년이면 1억 7,200만 원, 2,200만 원이 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알바라도 했다면 월 200만 원, 24개월 4,800만 원, 4,800만 원을 벌었을 겁니다. 합치면 1억 7,200만 원, 4,800만 원, 2억 2천만 원. 저는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진 건 통장 잔고 40만 원, 빚 3,500만 원, 순자산 마이너스 3,460만 원, 있어야 할 돈과 현재의 차이 2억 5천만 원. 이 돈이 뭐냐면 제주도 여행 250번 갈 돈입니다.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20년 넘게 갑니다. 손자한테 용돈 10만 원씩 줘도 2,500번입니다. 매주 주면 48년입니다. 손자가 50살 될 때까지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아내랑 매일 외식해도 7년 넘게 먹습니다. 하루 10,000원짜리 점심만 먹어도요. 그 돈이 강남 지하실에서 증발했습니다. 2년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희망퇴직 안 하고 버텼다면, 정년까지 다녔다면, 월급 500만 원,
24개월 1억 2천만 원. 거기에 퇴직금 추가로 3천만 원. 합치면 1억 5천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저는 1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1억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차이가 2억 7천만 원. 30년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을 2년 만에 날린 겁니다.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고생해서 모은 돈, 아내 고생시키면서 모은 돈, 아끼고 아끼면서 모은 돈, 그 돈을 2년 만에 다 날렸습니다. 빚까지 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아내는 잠든 척 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왜 망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출퇴근길에 생각했습니다. 밥 먹다가도 생각했습니다. 샤워하다가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술장사는 안 망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은 20년 전 얘기였습니다. 회식 문화가 살아있을 때 얘기였습니다. 소주값이 쌀 때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마실 때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회식은 사라졌습니다. 주 52시간 들어왔습니다. 젊은 세대는 회식을 싫어합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갑니다. 소주값은 2배가 됐습니다. 3,000원이 6,000원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마십니다.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넷플릭스 보면서 마십니다. 편의점에서 사다가 마십니다. 저는 30년 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때는 회식이 당연했습니다. 그때는 술집이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둘째, 경쟁 상대를 잘못 봤습니다. 저는 옆 가게가 경쟁 상대인 줄 알았습니다. 옆 가게보다 맛있게, 옆 가게보다 친절하게, 옆 가게보다 깨끗하게, 그러면 손님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쟁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집 소파, 넷플릭스, 배달앱, 편의점. 손님들은 옆 가게로 안 간 게 아닙니다. 아예 밖에 안 나온 겁니다. 집에 있는 겁니다. 밖에서 10만 원 쓰는 것보다 집에서 2만 원 쓰는 게 편하고 만족스러운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셋째, 소주값 폭등의 영향을 몰랐습니다. 소주 한 병에 3,000원 하던 시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6,000원, 7,000원입니다. 2배가 넘었습니다.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안 시킵니다. 시켜도 한 병만 시킵니다. 예전에는 테이블당 소주 서너 병이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병이 전부입니다. 매출이 오를 리가 없었습니다. 넷째, 코로나 이후 습관 변화를 몰랐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집에서 술 마시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3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안 바뀝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안 바뀝니다. 사람들이 다시 밖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집이 더 편하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다섯째, 고정비를 너무 가볍게 받습니다. 월세 800만 원, 인건비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재료비 7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전기세 가스비 150만 원, 기타 300만 원,
한 달에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 기본으로 나갔습니다. 2,500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였습니다. 5천만 원 팔아야 겨우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파는 달이 몇 달이나 됐겠습니까? 초반 몇 달뿐이었습니다. 여섯째, 강남이라고 무조건 될 줄 알았습니다. 강남은 사람이 많다. 강남은 돈이 돈다. 강남은 회식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은 임대료가 비쌉니다. 인건비도 비쌉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매출이 높아야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고정비 때문에 더 빨리 망합니다. 차라리 임대료 싼 동네에서 했으면, 월세 300짜리에서 했으면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일곱째, 금리 인상을 예상 못했습니다. 2022년에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가 두세 배로 뛰었습니다. 손님들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내느라 허덕입니다. 술값부터 줄였습니다. 저도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자 부담이 늘었습니다. 양쪽에서 압박을 받은 겁니다. 손님은 줄고 비용은 늘고. 여덟째, 장사 경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월급쟁이였습니다. 영업부에서 일했습니다. 물건 파는 건 해봤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술 마시는 건 잘 알아도 술 파는 건 몰랐습니다. 손님 관리, 재고 관리, 직원 관리, 마케팅, 원가 계산, 메뉴 개발, 다 처음이었습니다. 배우면서 하기엔 돈이 너무 빨리 빠졌습니다. 실수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홉째, 퇴직금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걸 한 방에 다 넣었습니다. 절반만 넣었으면, 7,500만 원만 넣었으면 망해도 7,500이 남았을 겁니다. 전부 넣었기 때문에 전부 잃었습니다. 빚까지 졌습니다. 열째, 손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적자가 나기 시작했을 때 빨리 접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여름 지나면 좋아지겠지. 연말 되면 회식 수요 있겠지. 그렇게 질질 끌었습니다.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버틴 만큼 손실이 커졌습니다. 11째, 주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장사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요즘 자영업 힘들다. 퇴직금 아까우니까 다시 생각해봐. 알바가 낫다. 저는 안 들었습니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기를 부렸습니다.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30년 직장 생활했는데, 부장까지 했는데, 내가 모르겠냐? 내가 하면 다르다. 그 오만이 저를 망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 세상이 바뀌었는데 과거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둘, 경쟁 상대를 잘못 봤습니다. 옆 가게가 아니라 넷플릭스와 배달앱이었습니다. 셋, 퇴직금 전부를 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는 빚을 갚고 있습니다. 남은 빚 3,500만 원. 아내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입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합니다. 바코드 찍고 계산하고 61입니다.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다리를 주무릅니다. 연고를 바릅니다. 월 120만 원 법니다. 저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밤 10시에 나갑니다. 차를 몰고 손님을 태웁니다. 술 취한 손님 차를 대신 몰아줍니다. 새벽 3시까지 합니다. 하루에 5건 합니다. 운 좋으면 7건. 하루에 5만 원에서 7만 원 법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둘이 합쳐서 270만 원. 거기서 생활비 빼고 이자 내고 원금 갚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고기는 잘 안 먹습니다. 외식은 안 합니다. 커피도 안 사 마십니다. 아끼고 아끼면서 삽니다. 62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장시간 운전하니까 디스크가 눌립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차 타고 내리니까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밤에 운전하니까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핸들 잡고 있으니까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듭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몸이 버텨줄지 모릅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입니다. 3년을 더 버텨야 합니다. 3년. 3년 동안 빚 갚으면서 버틸 수 있을까? 몸이 따라줄까? 쓰러지지 않을까?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30년 고생시켰습니다. 새벽같이 도시락 싸줬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아끼고 모아서 돈 만들었습니다. 퇴직하면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자도 보고.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노후에 파트타임 시킵니다. 60 넘어서 마트에서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리 붓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손자한테도 미안합니다. 5살입니다. 귀엽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따릅니다. 용돈 10만 원 주고 싶습니다. 장난감 사주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싶습니다. 놀이공원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10,000원밖에 못 줍니다.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생일날 10,000원 줬습니다. 손자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 가서 울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미안합니다. 32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보태주고 싶습니다. 전세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신혼여행 비용이라도 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줄 돈이 없습니다. 빚진 아버지입니다. 오히려 폐 끼칠까봐 걱정입니다. 아들이 눈치를 봅니다. 돈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힘든 거 아니까 그게 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하고 술집이나 음식점 창업 생각하고 계십니까? 술장사는 안 망한다고요? 치킨집은 본전이라고요? 배달이 잘 된다고요? 나는 요리를 잘하니까 된다고요? 이 5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째, 장사 경험이 있는가? 둘째, 망해도 생활할 돈이 따로 있는가? 셋째, 2년 적자를 버틸 자금이 있는가? 넷째, 가족이 진심으로 동의하는가? 다섯째, 실패해도 빚 없이 나올 수 있는가? 5개 다 예면해 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면 하지 마세요. 저는 5개 다 아니오였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오기를 부렸습니다.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결과는 퇴직금 1억 5천 증발, 빚 3,500만 원, 62의 대리운전, 61 아내 마트 파트타임. 여러분 자녀분이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퇴직하고 치킨집 차려볼까요? 배달 잘 된다던데요. 어머니, 저 직장 그만두고 카페 할래요. 인스타에서 다들 대박 났대요. 아버지, 퇴직금으로 술집 하려고요. 술은 제가 잘 알잖아요. 말리세요. 온 힘을 다해 말리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가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음식점 주점이 절반입니다. 퇴직금 털어서 창업했다가 빚만 지고 나오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술장사는 안 망한다. 그 말은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회식도 없습니다. 소주값은 6,000원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배달시켜 먹습니다. 넷플릭스 보면서 편의점 술 마십니다. 술집의 경쟁 상대가 옆 가게가 아닙니다. 집 소파와 배달앱입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하지 마세요. 특히 음식점 술집 하지 마세요. 퇴직금으로 하지 마세요. 현금을 지키세요. 예금에 넣어두세요. 알바라도 하세요. 월 200만 원 알바가 월 5천만 원 장사보다 낫습니다. 왜냐고요? 알바는 빚이 안 생기니까요. 창업은 망하면 빚이 남습니다. 알바는 그만둬도 빚이 없습니다. 노후에 빚지면 끝입니다. 갚을 시간이 없습니다. 몸도 안 따라줍니다. 창업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현금 들고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